여름 해가 머리 위로 내려앉아 들판은 뜨거운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덕사는 이른 새벽부터 밭을 누비며 일을 했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숨을 고르더니 조용한 곳에서 씻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마을 사람들 누구도 모르는 작은 계곡은 덕산에게 유일한 쉼터였죠. 그곳에 도착한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 고무신을 벗어 바위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물소리가 평소보다 잔잔하지 않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덕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계곡 한쪽에 한 여인이 등을 보인 채 조용히 서 있었어요. 햇빛이 물결에 부서지며 여인의 어깨와 머리카락을 은빛처럼 감싸고 있었죠. 덕사는 놀라 그대로 굳어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재빨리 몸을 돌리려 했지만 발이 바위에 걸려 작게 미끄러졌습니다. 아 이런. 던지듯 나온 덕산의 작은 탄식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여인은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덕산 쪽을 보지는 않았어요. 덕산은 들키지 않으려 조심스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자꾸만 여인 쪽으로 향하고 말았어요. 그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정신 차리자. 얼른 나가야 한다. 하지만 눈은 이미 여인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죠. 여인은 천천히 머리를 틀어 올리고 옷을 챙겨 들었습니다. 햇빛 속에서 드러난 옆얼굴은 놀라울 만큼 고왔고 어딘가 슬픈 기운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덕사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마을에서 선녀 같다는 말을 듣는 젊은 과부 초은. 조용하고 곱지만 남편을 잃고 홀로 집안을 지키는 슬픈 사연을 가진 여인. 덕사는 갑자기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방금 본 장면 때문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기 때문이었죠. 초은은 그가 숨어 있는 줄 모른 채 계곡을 지나 숲길로 걸어 나갔습니다. 덕사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뒤늦게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땀과 함께 뜨거운 열이 얼굴에 퍼져 있었고 쓸데없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그의 작은 중얼거림은 계곡 물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남은 울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덕산의 하루는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문득 초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아 보았지만 이미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싹을 틔우고 있었죠. 계곡가의 바람처럼 조용하지만 선명한 변화였습니다. 새벽 햇살이 마당을 비추자 초은은 조용히 장독대에 물을 뿌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차분했지만 얼굴에 드리운 피로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밤새 빈 문서를 확인하느라 잠을 설친 탓이었죠. 초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종이에 적힌 숫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숫자는 그녀에게 벼락처럼 내려앉은 짐이었고 어디로도 피할 곳이 없는 절망이었어요. 그때 마당을 지나던 덕산이 초은의 옆모습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덕산은 계곡에서 본 장면을 잊으려 했지만 초은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녀의 얼굴에 스친 그늘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그는 다가가지도 그냥 지나치지도 못해 잠시 서성였습니다. 목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기는 오랫동안 덕산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한 감정이 가슴에 걸려 있었죠. 그녀는 덕산의 시선이 초은에게 향하는 것을 보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투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기는 일부러 덕산의 곁으로 다가와 설거지 거리를 들고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덕산이 오늘도 고생 많네. 목기의 밝게 내뱉은 말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속내는 복잡했어요. 덕산은 애써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목기야.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그러나 그의 시선은 다시 초은 쪽으로 향했고 그 모습을 본 목기의 마음은 더 깊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초은의 집 대문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감이 빚독촉을 하러 온 것이었죠. 박영감은 큰 소리로 초은을 불러내며 집안을 압박했습니다.
초은은 조금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고 박영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영감은 차갑고 거친 목소리로 말을 던졌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갚으시오. 그리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네. 초은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버티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박영감은 비웃음만 남긴 채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초은을 압박하며 무언가를 노리는 의도가 드러나 있었죠. 이 모든 장면을 우연히 지켜본 덕사는 가슴이 꽉 막히는 듯 했습니다. 초은이 감당하고 있는 문제가 단순한 빚이 아니라 더 큰 위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덕사는 결심하듯 주먹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 그는 초은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레 움직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목기의 시선이 묵직하게 그의 등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초은의 집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시간, 덕사는 마당을 지나던 중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다 뒷간 앞에 쓰러져 있는 초은을 발견했습니다. 초은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옷자락에는 흙이 묻어 있었어요.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며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덕사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얼굴로 초은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들리십니까? 일어나 보시지요. 가볍게 흔드는 그의 손길에도 초은은 힘없이 몸을 맡겼어요. 그녀는 눈을 반쯤 뜨고 덕산의 얼굴을 보는 듯 했지만 곧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덕산은 초은을 조심스레 품에 안아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최대한의 배려와 주의가 담겨 있었죠. 초은의 몸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덕산은 느꼈습니다. 방에 눕힌 후 덕산은 초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동안 홀로 감당해온 고통이 그녀의 표정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어요. 얇은 이불을 덮어주며 그는 초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살짝 닦아냈습니다. 초은의 눈꺼풀은 가볍게 떨렸고 흐릿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소. 그 말은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울음 같았습니다. 덕사는 말없이 초은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죠. 초은이 이토록 외로운 밤을 홀로 견뎠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방문 틈 사이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목기였습니다. 목기는 덕산이 초은의 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고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질투와 상실감이 뒤섞인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목기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서둘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만히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작은 흐느낌은 새벽 공기 속으로 허물어지듯 사라졌죠. 한편 방 안에서는 초은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덕사는 잠든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은 걱정과 연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닫고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에 나온 덕사는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초은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두면 마님이 무너지고 말겠지. 그의 낮은 혼잣말은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덕산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은을 지키기 위한 첫 움직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죠. 아침 해가 비스듬히 비쳐드는 시간, 덕산은 초은의 집 문서를 다시 펼쳐놓고 천천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했고 눈은 종이 위에 작은 글씨들을 놓치지 않으려 더욱 집중하고 있었어요. 초은은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그 무게는 날마다 더 깊어지고 있었죠.
덕사는 여러 문서 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문서는 초은의 남편이 생전에 작성한 수결이 남아있는 귀한 기록이었어요. 그는 종이에 적힌 서명을 가만히 따라 읽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덕사는 다른 문서를 꺼내 비교했고 그의 눈빛이 점점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마님,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초은은 덕산 곁으로 다가와 두 장의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문서의 서명은 비슷했지만 글자 모양과 회계 습관이 미묘하게 달라 보였어요. 덕사는 초은이 이해하기 쉽도록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혼인 전에 쓰신 수결이고 이것은 혼인 후 수결입니다. 그런데 박영감이 내민 문서는 둘 중 어느 것과도 다릅니다. 초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조용히 숨을 삼켰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가능성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짜 문서라는 말인가요? 초은의 떨리는 목소리는 방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다른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그는 종이의 질감과 날짜, 도장 위치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각 문서가 놓여있는 책상 위는 어느새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모끼가 장독대 근처에서 그릇을 씻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는 덕산과 초은의 대화에 쏠려 있었어요. 모끼는 불안한 마음으로 손을 멈추며 덕산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덕산이 초은의 문제에 깊게 관여할수록 그녀의 가슴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죠. 문서를 정리하던 덕산은 갑자기 무거운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영감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두 사람을 향해 차갑게 눈을 좁혔어요. 그의 표정에는 불쾌함과 경계가 섞여 있었고 어딘가 초조한 기운까지 느껴졌습니다. 문서가 그렇게 궁금하오? 머슴 주제에 감히 남의 집 장부를 뒤진다니. 그 말에 초은은 움찔했지만 덕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박영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영감은 덕산의 태도에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고 위협적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괜한 곳을 뒤지다 다칠 수도 있을 텐데 조심하게나. 그 말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박영감은 씁쓸한 미소를 남기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불안과 초조함이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었죠. 덕사는 초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앞으로 제가 함께 조사해 보겠습니다. 초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덕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과 동시에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방 안에 고요가 내려앉았고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바람이 서늘하게 스며들던 날, 덕산은 김대감과 마을 원로들을 이끌고 박영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는 이미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덕산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초은의 집에서 발견한 문서와 김대감이 넘겨준 원본 기록을 품에 넣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죠. 박영감은 방문이 열리자마자 무표정한 얼굴로 덕산 일행을 맞았습니다. 그는 군기 잡듯 팔짱을 끼고 원로들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덕산은 조용히 앞으로 걸어나와 문서를 꺼냈습니다. 박영감, 이 문서가 정말 주인 어른의 수결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시죠. 박영감은 아무렇지 않은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까진 문서가 뭐 다르겠소? 내가 내민 것이 진짜요. 그러나 덕산은 말없이 또 다른 문서를 꺼내 원로들에게 건넸습니다. 원로들은 종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빛에 비춰보며 확인했습니다. 두 문서의 글씨체, 회계 깊이, 도장의 각도, 모든 것이 명백히 달랐어요. 한 원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영감, 이건 분명 위조된 것이오. 그 말은 마치 마을의 공기를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영감의 얼굴이 굳어지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눈빛은 급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덕사는 침착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수결이 다른 데다 날짜 또한 조작되어 있습니다. 초은 마님이 가진 문서와 비교해도 분명합니다. 박영감은 마침내 문서를 낚아채며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았지만 이미 상황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종이는 조금씩 구겨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표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박영감은 갑자기 문서를 들고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치 도망치려는 사람처럼 허둥대는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집 뒤편으로 나가기도 전에 포졸들이 나타나 박영감을 제압했습니다. 박영감은 발버둥치며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초은은 뒤늦게 도착해 상황을 확인하고는 무릎이 풀릴 듯 주저앉았습니다. 덕사는 그녀의 곁에 서서 조용히 부축했습니다. 초은의 눈가에는 안도와 슬픔이 섞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인가요? 초은의 떨리는 질문에 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위로와 함께 오래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초은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살짝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는 듯했죠.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의 죄상이 드러난 데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동시에 내비쳤습니다. 그들은 초은의 억울함이 풀렸다며 안타까움과 기쁨을 함께 표현했습니다. 덕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초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녀를 더 지켜야 한다는 다짐이 더욱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초은과 덕산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흘렀습니다.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려 했던 시간이 둘을 가만히 이어붙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지만 그 침묵은 불안이 아닌 따뜻한 연결이었습니다. 박영감이 끌려간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초은의 집은 오랜만에 고요했고 초은은 천천히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쌓였던 먼지를 닦아냈지만 마음속의 피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덕사는 그런 초은을 조용히 지켜보며 조금은 다른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은에게 잠시 다른 곳에서 쉬자고 말했습니다. 마님, 이 집에서만 계시면 더 마음이 무거워질 테지요. 며칠 동안 제 어머니 댁에서 쉬고 오시지요. 초은은 그 말에 망설였지만 덕산의 진심 어린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덕산을 따라 작은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초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고요한 숨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쌓아둔 짐을 내려놓는 듯한 표정이었죠. 덕산의 어머니는 집 앞에서 꽃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초은을 보자마자 따뜻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이고, 어련히 고생했을 텐데. 편하게 쉬고 가시오, 마님. 초은은 예상보다 따뜻한 환대에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이 집에서 풍기는 느낌은 초은이 오래 잊고 지낸 안전함과 닮아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초은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고 천장의 오래된 나무는 따뜻한 빛을 머금고 있었어요. 예전 자신이 살던 평온한 집이 떠오르며 마음 한쪽이 얼얼하게 풀리는 듯했습니다. 덕사는 초은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물을 길어오고 방 안의 이불을 다시 펴주며 조심스레 챙겼습니다. 그의 손길은 서두르지 않았고 매사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초은은 덕산의 행동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떨림을 느꼈습니다. 덕산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는 버티기 힘들었소. 초은의 말은 오래된 굴레가 조금씩 벗겨지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덕산은 짧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이 편안하시면 그걸로 된 것이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온기가 흘렀고 그 온기는 초은의 지친 마음을 감싸주었습니다. 한편 멀리 집 밖에서는 목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목기는 덕산의 눈빛이 초은에게만 머무는 것을 보자 가슴이 쿡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천천히 마음을 정리해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더는 덕산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초우는 정원에 나와 조용히 산들바람을 느꼈습니다. 정원에는 덕산의 어머니가 손수 가꾼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그 향기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었어요. 초우는 오랜 시간 잊고 지낸 삶의 온기가 이곳에서 다시 피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밖으로 나온 덕산은 초운의 옆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정원을 바라보았지만 그 침묵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초운은 과거가 아닌 앞으로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며 초운의 마음에도 조용한 안도와 희망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 수 없는 안정감 속에서 덕산에게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싶다는 작은 용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초운이 덕산 어머니 댁에서 지낸 지 며칠이 지나자 마음속의 긴장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녀는 정원의 핀 꽃들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평온함을 되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깊은 밤이 찾아오면 여전히 마음 한쪽에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과부라는 자신의 처지, 그리고 덕산에게 생길 수도 있는 상처가 초운을 주저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덕산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두려움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덕산은 조용히 초운을 찾아왔습니다. 초운은 그가 다가오자 작은 미소로 인사를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또다시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 피어올랐습니다. 덕산은 잠시 말을 고르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초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덕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초운은 숨을 천천히 고르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덕산의 마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덕산은 한 걸음 다가서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마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제 곁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초우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덕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불현듯 크게 뛰기 시작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과부가 총각과 혼인한다는 것은 마을의 시선, 규칙, 그리고 소문을 견뎌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초우는 그 모든 부담이 덕산에게 향할까 두려웠습니다. 덕산이 저는 그리 쉽게 대답할 수 없소. 내가 어떤 처지인지 잘 알지 않소이까. 초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초운의 마음속 두려움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님이 어떤 분이든 어떤 과거를 지녔든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고 싶은 사람은 마님뿐입니다. 그 말은 초운의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을 꼭 쥔 초운은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초운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덕산의 손등에 올렸습니다. 그 따뜻함이 전해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 것이요? 초운의 작은 물음에 덕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초운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의심도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 순간 초운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마음이 풀리는 눈물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초운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걷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의 혼인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수군거렸고 때로는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덕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기는 멀리서 조용히 덕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보다는 깔끔한 정리와 따뜻한 인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결정을 축하했고 혼례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초우는 덕산과 함께
천천히 미래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여인이 아니었고 덕산에게는 다시는 놓칠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혼례를 앞둔 새벽 마을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떡을 나르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기와 지붕에는 햇빛이 반짝이며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초은은 혼례복을 차려입기 위해 부드러운 붉은 가리마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긴 여정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 거울을 바라보던 초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순간이 올 것이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녀는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 매일을 버텨야 했고 그 세월이 깊은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덕산이 지켜준 시간, 그리고 자신에게 보내준 진심이 초은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밖에서는 덕산이 혼례 준비를 마치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덕산의 말에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덕산아, 오늘만큼은 무엇보다 너답게 행동하면 된다. 좋은 날이니 마음 편히 가지거라. 그 말을 들은 덕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고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초은의 방이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초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은 가리마가 비단처럼 가볍게 흔들리며 그녀의 발걸음을 감싸고 있었어요. 초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의지가 선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마음속 깊이 따뜻한 물결이 번졌습니다. 많이 초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조용히 건넨 덕산의 말에 초은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덕산이 오늘은 그대도 참 듬직하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환호와 축복 속에서 나란히 서서 혼례를 시작했습니다. 하얀 종이등이 줄지어 매달린 마당은 따뜻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등불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초은은 덕산의 손을 천천히 잡았는데 그 손길에는 떨림 대신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박수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오랫동안 힘들었던 초은의 삶이 드디어 빛을 찾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덕산의 어머니는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혼례식이 끝나고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 두 사람은 정원 한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정원에는 늦은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꽃잎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바람은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며 새롭게 시작될 두 사람의 삶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초은은 덕산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산이 이제는 정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겠지요. 덕산은 초은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초은이, 오늘 이후로는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길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따뜻하게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혼례의 소란이 서서히 잦아들고 주변이 고요해지자 정원의 작은 등불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머금은 정원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환영하는 무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리하여 초은과 덕산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시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을의 밤은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어요.